군대 사건 사고와 핫 이슈들을 정리해서 함께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아미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미톡입니다. 오늘은 군 병원과 그리고 각 대대, 연대, 네. 사단에 대한 어떤 실태, 군 그쵸. 병원에 대한 실태, 네. 진료소에 대한 실태, 네네. 보통 의무대라고 부르죠. 그렇죠. 의무대에 대한 실태들을 한번 낱낱이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일단은 군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불신이 많잖아요. 그렇죠. 불신 많죠. 굉장히 불신이 많은데 사실 그거에 대한 이유가 옛날에 어떤 좀 약간 루머 같은 게 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빨간 약을 발라주더라. 네네네. 예, 그리고 뭐 다리가 아파서 갔더니 다리 몇 번 주물러주고 괜찮다고 하더니 그냥 진통제 몇 달 주고 말더라. 근데 계속 아파가지고 휴가를 내서 민간병원에 가봤더니 무릎에 물 차 있고, 그렇죠. 큰 허리 막 게 휘어 있고, 막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개선은 됐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군의관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민간처럼 오랜 기간 경력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비나 뭐 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군병원을 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뭐 대대 연대급의 이제 군의관들한테 먼저 진료를 먼저 받게 되는데요. 통상 그렇게 되면 이제 보고하고 이제 의무대 내려가서 의무대에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단 의무대까지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엑스레이도 있고 뭐 치과도 있는 경우, 치과, 정형외과, 뭐 내과석, 뭐 이렇게 내과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의과도 있고. 네, 한의과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료가 돼서 내가 해결이 되면은 그 선에서 끝날 텐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료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뭐 국군 수도병원 같은 큰 뭐 군단급에 있는 큰 병원급으로 이렇게 군병원급으로 이제 진료를 받게끔 조치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생활 했을 때 사실은 어느 순간에 두통약 내가 뭐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네, 두통약을 뭐 얻으려고 가면 사실은 잘 내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군의관 진료가 없이는 약을 하나도 못 먹도록 바뀌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긴 해요. 당연한 거긴 해요. 왜냐면은 진료가 없이 제조된 약을 그냥 뭐 이렇게 거기 있는 의무병들이 준다. 이거는 사실은 법으로도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가서 달라고 그러면 통상 뭐 이렇게 감기약 같은 거는 의무병들이 그냥 지어서 주기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 이제 제한이 돼서 엄격하게 제한이 돼서 지금은 군의관이 진료를 하고 진료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약을 처방해주면 그 처방된 약만 제조가 돼서 받을 수 있게끔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제 감기약 같은 거, 종합감기약 같은 거 이렇게 사 먹잖아요. 타이레놀 같은 것도 머리 아프면 사 먹고. 근데 이런 것들이까지 완전히 다 제한이 되면서부터 조금 안 좋은 게 이제 단순하게 뭐 편두통이 있는 경우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상비약을 이렇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그것도 좀 제한이 돼서 그렇게 먹기가 힘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군대에서는 내가 감기약을 갖고 있든 내가 처방받은 약을 갖고 있든 그렇죠. 밖에서 어떤 약을 갖고 들어왔든 무조건 중대에서 보고를 하고 그 약을 통합 보관하게 돼 있어요. 행정반에. 물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한 통제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양면의 날이에요. 어떻게 네네. 보면 양면의 날이에요. 왜냐면 이게 내가 감기약이라고 들고 갖고 왔어.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항우울성 정신적인 약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사실 그런 뭐 졸피뎀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문제, 그러니까 뭐 특별 관리가 필요한 약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그 약을 한 번에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 갖고 뭐 그런 사고 때문에 그런 이런 사고들 때문에 이제 생긴 거죠. 생긴 건데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간단한 약 하나면 조치가 끝날 그런 것들도 그렇죠. 참아야 되고 병사들 다 참아야 되고.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왜 좀 문제가 그거냐? 이제 간단한 약을 먹고 이제 조치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 군에서 사고 예방 목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진료를 내가 받고 싶은데 그 시간에 진료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허다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약을 그러니까 그 약을
내가 개인 소지하고 먹지 못하고 또는 중대급의 상비약을 비치해놓고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아플 때 바로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치를 바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원사단 같은 경우에 이제 부대 크기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당직 근무 체계로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적은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다른 사단에서 같이 통합으로 권역화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밤에 당직 대기 차를 타고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와야 돼요. 또 하나는 바로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수요일이에요. 날짜가 수요일이면은 전투 체육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전투 체육 시간에는 진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에는 체육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 체육이라서 군의관들이 진료를 안 해준대요. 이거는 제가 중대장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많이 싸웠는데 이기 때문에 그럼 아프면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차 타고 가가지고 저기 가서 등록하고 뭐하고 타갖고 와야 되냐 그렇게 하래요. 근데 군의관들이 운동을 하냐 안 해요. 대부분 안에 짱 박혀 있고 거기에서 그냥 쉬고 있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내가 막 물어서 왜 있는데 안 해주냐고 잠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통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의무대는 전화 고장나도 우리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전투 체육이나 나 앞으로 안 해준다고. 제대로 복수하셨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마찬가지면 어쨌든 저희는 임무를 갖고 수행을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쨌든 그게 전투 체육 시간이라 해도 전화 안 되면은 달려가서 어쨌든 고쳐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픈 경우에도 진료를 해줘서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봐줘야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애가 식은땀 흘리면서 막 힘들어요. 막 물론 그때는 감기고 고열이라서 좀 그랬고 어쨌든 처치받아서 애가 괜찮아졌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얘는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보존적인 거나 뭐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전투 체육이니까 진료 안 한대요. 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진짜 군인 같지 않은 사람들 분류 중에 한 명이 군의관. 제가 군생활 뭐 12년 동안 하면서 2명 진짜 제대로 된 군의관 보고 나머지는 좀 그랬죠. 그리고 간호장교도 지들이 민간인 간호사인 줄 알아요. 통상 보면은 뭐 상급자를 보면은 경례를 한다거나 그런 예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보면은 얘네가 군인인지 군인이 아닌지 좀 그럴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번외 얘기고요. 격리 안에서 삐진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네. 그런 문제가 사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대 안에 뭐 통합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가까운 거리면 뭐 네 저 이렇게 알았어 뭐 사단으로 가지 뭐 더 좋은 시설로 가서 뭐 받지 뭐 네네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독립돼 있는 부대나 네. 그렇게 되면 군의관도 퇴근하잖아요. 그죠. 퇴근하죠. 그리고 밤에 아프다고 해서 군의관들이 나와준다?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그쵸. 이제 한두 번 봤던 것 같은데 한두 번? 당직 군의관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처치가 잘 돼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참고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죠. 네.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네. 병사들이 그런 실태를 아니까 그 단직 간부한테 가서 부탁해서 저 너무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조치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그쵸. 네. 그런 거 부담 느끼는 그렇죠. 애들도 병사분들이 그런 부담들을 막 느끼고 나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네네. 있어서 이게 제때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료를 몇 번 갔는데 그냥 대충 두통약 몇 개 주워주고 말았다가 그렇게 해서 큰 사고로 큰 이어져서 사고가 났던 뉴스까지 경우가 났었죠. 있었잖아요. 네. 났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군대 내에서도 선조치 후 보고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있으면 뭐 당직 근무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 있으면은 당직 사령이나 그런 근무 쓸 때 아픈 사람 있으면 무조건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해라. 뭐 상급 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먼저 조치는 해주려고 다 노력을 하는데 제반된 시스템이 그걸 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게 조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셨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부대나 작은 부대. 그러니까 군의관이 단독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정말 취약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 곳이 제일 취약하고 군의관 한번 퇴근하면 그냥 의무병들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죠. 네, 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해서도 안 되고 그죠. 뭐 네,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뭐 그쵸. 약을 투여한다고 옛날에는 뭐 의료원들이 주사도 놔주고 다 약도 했죠, 주고 사실. 네. 뭐 간단한 치료는 다 해주고 다 이러잖아요. 했었죠. 예.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 2016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저 전역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더 의무대가 좀 더 자기의 본연의 기능 자체가 좀 더 많이 잘못되고 있다. 그렇죠. 이제 하도 민간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도 이제 민간 의료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권역화 의료 체계라고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지정된 뭐 그러니까 큰 병원들 뭐 아주대병원일 수도 있고 막 대학병원급이나 뭐 지역에서 큰 병원급들의 진료를 이제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선 조치하고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되고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 대대나 뭐 이렇게 연대급, 사단급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시스템에서도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짜 병사들이 좀 맘 놓고 진료받는 그런 게 조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에는 뭐 저희 같은 이제 간부들이나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조치가 안 돼서 뭔가 내가 데리고 나가서 그냥 민간병원 데리고 가서 진료받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사비가 들잖아요. 진료받고 데리고 오고 진료받고 데리고 오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 뭐 비일비재하긴 하죠. 비일비재하죠. 네. 사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내 사비를 들여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나라의 군에 이제 내가 나라에 이렇게 막 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에 충성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은 좀 아니지 않을까. 미군들 같은 경우는 미군들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역 의료센터가 따로 있고 네. 민간에 네. 그리고 오히려 군 안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바깥에 있는 의료 시스템을 뛰어넘잖아요. 네네. 네,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역행하고 있죠 사실은.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뭐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만족도를 100으로 놓자면 아직도 한 5 정도밖에 오지 않지 않았나 네.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볼 거는 아까 이제 잠깐 이슈로 떠올랐던 군의관에 대한 얘기인데 네. 사실은 군의관 분들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친절하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렇게 마음의 편지, 소원수리 같은 거에 많이 나오죠. 저 옛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까인 애들도 있었고 아 많았죠. 저는 실제 겪었던 건데 군의관하고 싸웠어요. 그죠. 많이 네, 싸우죠. 군의관하고 싸웠어요. 군대장하면 진짜 많이 싸워요. 네. 아니 저는 중2 때. 아, 저는 중2 때. 네. 아니 군의관이 저 이제 GOP에 있었을 텐데 업무 시간에 여기 상의만 입고 바지는 팬티바람이더라고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복장이 이게 뭐냐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위였거든. 아니 복장이 이게 뭡니까? 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니 취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업무 시간인데 예? 업무 시간에 군인이 군복안 입고 팬티만 입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팬티만 입고 이게 복장이 뭡니까? 이게 인사장이었거든 그때. 네, 인사장이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별의별 진짜 뭐 여기서 말하면 쌍욕을 나한테 막 그죠. 그래갖고 아 너 알았다고 나 고발하겠다고 막 서로 설레발레 막 치다가 좀 그렇게 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군인관 중에 정말 그 2명 이 땡땡 대위님 그리고 고 땡땡 대위님 그죠.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네, 정말 그분들 같이 정말 군생활하시면 정말 그러니까 행복하게 그게 있어요. 군인으로서 내가 아 이 사람 정말 군인이면서 군의관으로서 정말 멋지다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그런 분들은 군대에서 행해져야 할 격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지키고 또 자기가 지키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요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병사들에 대해서 되게 성심성의껏 봐줘요 정말. 그렇죠. 예, 정말 성심성의껏 봐줘서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정말 개차반들도 정말 많아요. 특히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군의관 분들이 그걸 많이 해요. 업무 시간에 자기 공부. 일단 그분들이 이제 저녁을 얼마 그러니까 저녁을 얼마 안 놔두고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밖에 나가서 뭐 개업을 하시던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시던 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려고 뭐 공부를 한다 이해는 돼요. 네네. 근데 이분도 군인이고 나도 군인인데
같은 군인데 나는 저녁 전까지 밤새며 야근하면서 말도 안 되는 내 준비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업무 시간조차 자기 방문 딱 걸어 잠그고 주식하고 자기 영어 공부하고 자기 뭐 의학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저는 사실 상당히 많이 만나봤어요. 네. 예. 심지어 저 들어갔는데도 계속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런 부분 쪽으로 머리가 계속 쏠리고 관심이 쏠리니까 병사들이 와도 자기가 진료 잘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네. 연대 가, 사단 가, 그냥 군병원 가 이런 식으로 토스하는 것들이 토스하는 경우들도 있죠. 꽤 많다. 근데 그 토스가 문제돼서 군병원급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뭐 이건 2부에 새로 제가 다룰 예정이긴 한데 군병원을 가도 군병원이 몇 개가 안 돼요. 몇 개가 안 되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진료를 못 받고 오는 경우가 정말 허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2부에 또 네.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병목 현상이죠. 그쵸. 네. 병목 현상이죠. 병원은 하는데 사람들은 엄청 사람들은 많이 이만큼 모여요. 와가지고 네. 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좀 빨리 가가지고 선착순으로 애들 뛰죠. 그것 때문에 진료받으려고. 뛰는 것도 뛰는 거고 애들 뭐 점호 받기 전에 출발해갖고 그죠. 예, 멀리 있는 애들은 점호 그것 받기 때문에. 출발해갖고 막 아. 밥도 잘못 먹고 애들 그렇게 하고도 못 받고 오는 경우도 예, 있어서 그런 뭐보다 허다하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네. 진짜. 네. 오케이. 자, 저희 지금까지 군의관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군의관 분들과 그리고 대대 의료 시스템과 뭐 연대 의료 시스템 이런 분들에서 굉장히 불만 가지신 분들 많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좀 제발 저녁 준비를 일과 시간에 좀 하지 마셔라. 예,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저녁 준비하셔도 되지 않느냐. 예, 대신 그 시간에 일과 시간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좀 병사들 진료도 좀 봐주시고 아픈 간부들도 좀 봐주시고. 네네. 사실 아픈 사람도 되게 많아요 군에. 많아요. 얘기 못하는 것뿐이야 사실. 네. 예. 사실 꾀병도 병이라고. 그죠. 꾀병도 병이라고. 사실 자기 마음이 다쳐서 온 사람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군의관들이 잘 만져주면 또 보고거리가 되고, 예,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잘 만져주면 군에서도 치료가 사실 되고. 군 의관들한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요구를 하죠. 그럼요. 많이 요구를 네, 하죠. 기대를 하고 예.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1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군병원에 대해서 이제 실태와 문제점들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